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동요하지 않는다. 즐거운 일이 생기든 괴로운 일이 일어나든 그 어떤 일에도 연연하지 않는다. 복구경 말씀인데요. 동요하지 않는 마음, 곧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항상 동요하지 않고 고요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사찰 여행을 왔는데요. 여기는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소백산 용문사입니다. 저와 함께 용문사를 둘러보실까요? 여기는 일주문을 지나서 한참 들어오시면은요,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문인데요, 바로 회전문입니다. 회전문은 사천왕 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안에는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소백산 용문사는 870년 두운선사에 의해서 창건된 사찰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를 정벌하러 내려가다가 이 사찰을 찾았으나 운무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했는데 어디선가 청룡 2마리가 나타나 길을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찰 이름이 용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려 명종 때는 용문사 창기사로 개명했으나 조선 세종대왕의 비인 소원 왕후의 태씨를 봉안하고 성불사 용문사로 다시 고쳤고, 정조 때는 무뇨세조의 태씨를 이곳에 쓰고 소백산 용문사로 바꿔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시에 승병들의 지휘소로 이용된 자운루가 있어서 호곡불교의 기풍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한무제의 궁궐은 이미 티끌이 되었고 석숭의 별장에도 쓸쓸히 물만 흐르네. 세월은 빨라 새벽이다 싶으면 이내 곧 저녁이 되고, 초목은 겨우 봄인 듯 했는데 어느덧 가을이 되고마니, 세상을 살면서 털끝만한 선행도 못하면 죽어서 염라대왕에게 무엇으로 보답하리. 처음엔 띠가 들쑥날쑥 자라난 것일 거라 말했는데 불이 나서 다 타고 보니 원래 땅바닥이 고르지 않았구나. 해운루 옆에는 바로 범종각이 있고, 범조각 옆에는 자운루가 있습니다. 여기 자운루는 대장정과는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제476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건물은 박공 지붕의 2층 누각집으로 일란 때 승병들의 회담장이었으며, 승속들이 승병들을 돕기 위해서 집신을 만든 호국의 장소이기도 해서 그 역사적인 의미가 큽니다. 사적에 의하면 1166년 자엄대사가 건립했으나 1561년에 중창이 있었고 광해군 때 중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건축 양식으로 보아 조선 중후기에 기법을 지니고 있어서 처음 건립 당시의 모습은 상실되었으나 장시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이공계의 건실한 목구조 수법을 지닌 건물로서 불사가 지닐 때 법공양 장소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보광명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광명전 안에는 가운데 주불로 비로자나불이 계시고요. 그리고 비로자나불 좌우에는 아미타불과 그리고 약사열의 불이 계십니다. 여기는 보광명전이고요. 보광명전의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가시면은 포대화상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더 가시면은 대장정각 그리고 다른 정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깊고도 넓은 뜻을 나는 이제 차례차례 모두 다 지니고 그 공덕을 돌려 법성 그대로 모든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리라. 여기 보광명전 옆에는 이렇게 정각이 하나 있는데요. 아담하고 아름다운 정각입니다. 바로 대장전인데 대장전과 여기 안에 있는 윤장대는 국보 제3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장전은 일반적으로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건물인데요. 용무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건립된 건물입니다. 다폭의 맞배 지붕의 건물로 1173년에 초창된 이후에 8차례 이상의 중수가 있었으나 초창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장대를 보관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경장 건축이라는 데에서 독특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과 아미타 열의 설법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대장전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의 부처님이십니다. 가운데는 아미타 열의 좌상이, 왼쪽에는 관세음보살 좌상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미타 열의 좌상은 6개가 생략되었고 머리 앞부분에는 반달 모양의 중앙 계주가 있습니다. 신체는 둥글고 옷이 두꺼워서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삼존상의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설법상과 같은 시기에 만든 것으로 보이며 17세기 후기 조각 경향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본존불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보살과 제자 등을 상중하 세 열로 배치했으며 아랫줄에는 사천왕상이 본존불 양쪽으로 두 구씩 일렬로 서 있고 가운데와 윗줄에는 좌우로 두 보살씩 8보살을 배치하였습니다. 윗줄의 보살 좌우에는 다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 모습의 두 제자를 배치하여 좌우 대칭 구도의 아름다움을 살렸습니다. 윤장대는 1173년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응대선사가 조성했습니다. 화려하고 독특한 팔각 정자 모양의 공예품입니다.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책장의 일종이면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대장전 마루 밑에 기초를 놓고 윤장대를 올렸으며 지붕 끝은 대장전 천장과 연결했습니다. 국내 유일이라는 희소성과 상징성이 큰 문화유산입니다.
대장전을 지나서 쭉 오시면은 바로 명부전이 있는데요. 명부전은 지장전이라고도 하죠. 지장보살님이 주불로 계신 정각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며 가을에는 달이 뜨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망상에 사로잡히지만 않는다면 모두가 좋은 계절이다. 여기는 명부전 옆에 나 있는 길인데요. 보시다시피 천불전, 산신각, 관음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쭉 따라서 천불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용무사 도량이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 쭉 올라오시다 보면은 관음전을 또 만나실 수 있고요. 관음전 뒤에는 산신각,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천불전이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관음전, 산신각, 천불전에 참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관음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주불로 계시죠. 관세음보살님을 뵈면은 정말 이렇게 너무 자비롭고 따스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상호도 굉장히 좋으신데요. 머리에는 11면 관세음보살님이시고, 그리고 항상 관세음보살님의 화관에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를 듣고 관하여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보살님이시거든요.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천불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천불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사람에게 믿지 못할 4가지 일이 있다. 첫째로, 아무리 젊어도 반드시 늙게 되어 있고, 둘째로, 아무리 건강해도 마침내 죽게 되어 있으며, 셋째로, 육친이 함께 즐기다가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고, 넷째로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두어도 마침내 흩어지게 되어 있다. 이제까지 경상북도 예천 소백산 용문사를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용문사를 보고 사가 서거전 선생이 쓴 시가 있습니다. 용문사에 다시 오니 산 깊어 새 속의 시끄러움 끊겼어라. 절에는 승탑이 고요하고 묵은 벽엔 불등이 타오르네. 외줄기 샘물 소리 가녀리고 첩첩한 산봉우리 달빛을 나누고 있네. 우두커니 앉아 깊이 돌이켜보니 내 여기 있음조차 있게 되누나. 새 속에 보든 번뇌의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산속 깊은 용문사에서 고요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들리는 것은 새소리와 연불소리, 바람소리네요. 시간이 되신다면 여기 예천 소백산에 있는 용문사에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사찰여행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